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 때문에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. 이 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재판부 농락한 거 아닙니까?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판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 보신 적 있어요? 보기 드문 상황은 맞습니다. 예. 아니 근데 판사가 한숨을 내셨다고요? 예, 맞습니다. 지난 27일에요. 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불참하니까 강규태 부장판사가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어허. 이 변호인들이 그렇다고 답을 하니까 예. 강 판사가 한숨을 내신 겁니다. 아. 그러면서 피고인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 이 앞서 강 판사가 지난 13일 재판에도 이재명 대표가 불참하니까 만약에 이후 재판에 또 나오지 않는다면 출석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. 예.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불참한 건데 이날은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이 같은 시간이죠. 이 재판이 열리던 지난 27일에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. 이후에 이어진 국방위 국정감사 일정에도 참여를 했습니다. 예. 자, 앞서 그래픽으로 전해드렸는데 그 재판별로 지금 참석을 하는 재판이 있고 참석을 안 하는 재판이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왼쪽에 이제 파란 글씨로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는 참석을 해요. 그리고 나서 직접 뭐 30분 넘게 혐의도 부인을 하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재판이죠. 근데 대장동 재판에는 나가는데 선거법은 안 나간다. 선거법 재판은 안 나간다.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? 대장동 재판은 지금 초기입니다. 10월 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뭐 서중 조사나 아니면 검찰의 그 혐의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. 지금 선거법 재판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?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하고 백현동 용도 변경의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인데 사실 지난 재판은 그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이 거의 마무리되는 순간이에요. 예.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 10여 차례 이상의 재판에서 이미 검찰의 주장과 그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새롭게 나올 얘기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 본인이 굳이 나가서 사실 나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고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다.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대장동은 다르죠. 대장동 재판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이 초기에 검찰의 입장만 만약에 언론에 보도됐을 경우에 본인한테 대단히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본인이 그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그 검찰의 주장만이 보도되는 것을 일종의 이제 물을 타야 되기 때문에 예. 그런 재판에는 본인이 반드시 출석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합니다. 근데 아까 그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고 하잖아요. 이렇게 질문 과정에서 보면 사실 저 진행하는 판사 역시 이거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. 다 끝내야 됩니다. 1심, 2심, 3심 다 원래는. 근데 오죽하면 이 재판부의 판사도 오늘도 안 나오십니까? 그러니까 예, 오늘도 못 나오십니다.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. 아니 저 판사가요 중심을 잡고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. 만약에 일반 시민 같으면 피고인이 저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? 안 나왔다. 그러면 그거는 판사는 가만 안 있죠. 뭐 인치를 해서라도 오라고 하든지 뭐 그럴 테고 그냥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양형할 때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죠. 그러니까 유무죄 여부 및 유죄일 경우 정하는 이 형사 절차를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럴수록 대장동 건도 그렇고 백현동 건도 그렇고 뭐 지금 기소된 재판 중인 사건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?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뭐 제1당의 당대표든 일반 시민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잣대에 의해서 그 진행이 돼야 된다. 그러려면 판사가 그 피고인 없이 권석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. 그럼 그대로 진행해야죠.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뭐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그 허가해 준 거다 이 얘기 나올 때
지금 다른 재판에서는요. 그 협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담당 공무원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. 협박받은 거 없는데요. 근데 본인 정작 그 중요한 재판에 본인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이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재판에 백현동 관련된 그 성남시 담당 과장의 아주 중요한 증언, 법정 증언입니다. 예. 법정 증언은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중하게 처벌받는 그런 겁니다. 그런데 김인섭 씨는 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작년 9월 8일에 기소가 된 사건이고요. 김인섭 씨는 금년 들어와서 기소가 된 거예요. 예, 기소도 근데 없이 늦는데. 그거는 공직선거법 사건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예. 재판 기일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정이 없습니다. 그러나 이 공직선거법은 270조에 선거사범인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이 있어요. 예. 그런데도 그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. 이게 도대체 뭐냐?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하려는 거, 이거는요, 이제 지나가는 개도 다 알아요. 그 정도의 속셈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고 있구나. 문제는 판사의 처리예요. 그 재판정 안에서는요, 이런 표현 뭐예요? 판사가 왕입니다. 판사가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제지시킬 수 있고, 뭐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이게 작년 9월 8일에 이 기소가 됐는데 이른바 공판 준비 기일 하는데 6개월이 소요가 됐어요. 예. 공판 준비 기일이 뭐냐 하면은 그 공판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쟁점 사항 정리하고 증인 채택 몇 명을 할지 이거 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. 예. 전 이런 재판, 선거법 재판 중에 이런 재판 처음 봅니다. 그리고 김문기 씨 알았는지 몰랐는지 백현동의 그 협박인지 아닌지 그거 뭐 하는데 증인이 왜 50명씩이나 필요합니까? 예. 증인 50명 채택해 주는 거에서요. 이 강규태 부장판사의 어떤 마음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냐. 그리고 3월부터 이제 공판이 시작되는데 그 두 가지잖아요. 김문기, 백현동 두 개잖아요. 근데 김문기 그 건이 이제 종료가 됐어요. 8개월 걸렸습니다. 예. 그럼 앞으로 이제 절반 진도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럼 백현동 이제 시작하면요. 어떻게 되느냐.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론 안 나온다. 이재명 대표 바라는 딱 그 시나리오고 이 강규태 부장판사는 내년 2월이면은 지금 서울중앙지법 온 지 2년이 돼갖고 인사 또 나나요? 인사 대상이 돼요. 그럼 판결을 내리지도 않고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리면 그만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뭐 개인적인 전망까지 해 주셨습니다. 그 재판은 적정하게 옳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. 결론이 뭐든 간에. 예. 근데 지금 그 재판을 그렇게 진행하는 그 재판장의 지금 재판 진행 그 여러 가지 모습은 아주 잘못된 행태입니다. 예. 선거법 재판을 1년 넘게 1심도 종결 안 짓는 그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. 그렇죠. 자,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느냐? 지금 이 재판의 핵심이 바로 협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그 얘기조차 못 묻고 있습니다. 1년이 넘도록. 근데 다른 재판에서는 백현동 김인섭 씨 관련 재판에서는 이 공무원, 성남시 전직 공무원들 담당 과장까지 다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까지 했다면서요. 예, 이게 27일 날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이랑 동시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에 출석한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A 씨가 증언한 내용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9월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후 A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직접 물어봤다는 겁니다. 또 이 대표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했다는 보고를 누군가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.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니었느냐 어허. 이렇게도 물었다는데요. 예. 검찰이 이 사실이 맞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당시 이 과장이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표에게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전화통화상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A씨는 이 대표 측근들로부터도 당시 이 대표의 발언과 비슷한 취지의 전화들을 잇따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회유 정황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가 협박으로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라는 부분이요. 이건 본인이 나는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느꼈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발언은 뭐라고 했느냐? 문제 삼겠다라고 따옴표입니다. 고 협박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.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
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제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. 자, 최 의원님, 네. 이 부분이거든요.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이거는 이제 했다는 말을 그대로 따옴표로 가지고 온 거고 협박해서는 주관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협박 안 했다, 협박으로 느꼈어요가 아니라 그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습니까 했는데 지금 국토부 공무원은 아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얘기할 때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예.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해요. 강제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협박으로 느낄 수 있어요. 근데 당시 박근혜 국토부가 얘기했을 때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 아니에요. 그 무슨 도시계획법인가 뭐 이런 거예요. 예. 그거는 성남시장이 다 오로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협박이 되려면 첫째 인사권이 있어야 돼요. 그렇죠? 그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좌천시킬 거야. 징계를 한다. 아니면 재정권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. 내 말 안 들으면 국토부에서 돈 안 줘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렇죠? 모든 권한은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저 말이 맞으려면 예. 박근혜 국토부가 뭐 거의 그 무슨 폭력배 수준이면 가능해요. 폭력배가 뭐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위협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협박을 느낄 수가 있겠죠? 그런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우리 예. 뭐 천하가 다 알듯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남시에서 당시에 국토부에다 그걸 물어봐요. 이게 도시계획법에 의한 권한이냐 그런 지시냐 아니면 그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한 지시냐.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이기 때문에 귀시가 적의 처리하기 바람.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. 그럼 뭐 어디에 협박이 있어요. 아무리 뭐 주관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아무 데에도 협박도 없고 국토부가 협박할 수단도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짧게 하나만 더요. 네. 그렇게 해서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공공기관의 단체장이 성남시 외에 또 있었느냐는 거예요. 이제 그 부분 여러 군데다 왜냐면 공문을 그 보내는. 공공기관 이전을 할 만한 곳이 전국에 굉장히 많았어요. 예. 뭐 한 30군데 제 기억엔 그 정도인데 다 저런 식의 공문을 보냈어요. 똑같이 보냈을 겁니다. 그렇죠. 똑같이 보내서 아무도 이재명 성남시처럼 처리한 데 없습니다. 예.